네, 인사말에 이어서 첫 번째 발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김형섭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HPC 사업팀 컨설턴트께서 효성 인포메이션에 실패하지 않는 AI 플랫폼 도입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우리 김 컨설턴트께서는 ERP,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다년간 IT 분야의 경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십니다. 이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AI 플랫폼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하시면서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AI 플랫폼 도입을 지원하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목에서 보니까 제가 좀 강한 어떤 자신감이 느껴지는데 실패하지 않는 AI 플랫폼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패하지 않는 AI 플랫폼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HPC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섭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시장에서 핫한 AI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AI를 비즈니스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AI 플랫폼 도입 및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접근 방법과 이를 위해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I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엔비디아라는 회사입니다. AI를 언급할 때 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화제가 될까요? 그것은 AI 학습, 추론을 위해서 GPU라고 하는 연산 자원이 필요로 하고 대표적인 GPU 제조 회사가 엔비디아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보다 더 큰 이유는 AI 모델을 만들고 업무에 적용시켜서 비즈니스 성과를 이끌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GPU 인프라 기반의 그 AI 모델 개발 생태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AI 플랫폼의 방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엔비디아가 생각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그림을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엔비디아가 이야기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복잡합니다. 고객들은 어느 부분부터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걱정부터 되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를 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엔비디아가 인증한 인프라인 GPU 서버, 네트워크, 저장 자원 위에 리눅스 기반의 운영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고 관련된 GPU 그리고 네트워크 장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드라이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딥러닝 연산을 위한 라이브러리와 이에 컨테이너 운영을 위한 도커 엔진까지 구성을 하게 되면 데이터 과학자가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 구성이 일정 부분 완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기업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환경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파스 솔루션을 같이 고민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데이터 과학자들은 텐서플로나 파이토치 같은 개발 툴을 사용해 모델을 만들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그림으로 전체 AI 플랫폼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화시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구성 항목이 많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많은 구성 항목과 요소 기술들을 포함한 AI 플랫폼 도입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성 인포메이션은 실패하지 않는 AI 플랫폼 도입 고려 사항으로서 성능, 비용, 관리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능 최적화와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보유하신 전통적인 인프라는 AI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단순히 GPU 서버를 많이 도입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된 장치 간의 데이터 I/O 최적화를 통한 성능 개선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자원 효율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이 보유한 GPU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수로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AI 업무를 위한 고성능 저장 자원을 경제적으로 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관리에 대한 내용은 AI 모델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컨테이너 환경에서 AI 모델을 개발 운영하기 위한 최적의 파스 플랫폼 선정과 관련된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기업은 비즈니스 성과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되는 AI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 항목에 대한 검토를 위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각 개별로 서로 다른 SI 회사나 벤더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조각을 맞추기보다는 통합 AI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가이드 및 컨설팅, 제안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보시는 화면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한 AI 플랫폼에 대한 구성 예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 검토하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성능을 위한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I/O 최적화, 비용을 위한 GPU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추가적으로 관리를 위한 AI 머신러닝 모델 개발 운영 효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통합 AI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받으시는 것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각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학습 추론 성능을 위한 조건입니다. 보시는 박스가 세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최적화, 연산 성능, 저장 성능의 각 요소가 균형 있게 결합이 되어야 점점 대형화되어가는 AI 모델 개발 업무에 있어서 요구되는 성능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적화 관련된 내용으로는 보유한 연산 자원과 저장 자원 간의 I/O 성능 최적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은 엔비디아의 매그넘 I/O라는 기술 중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성능 최적화 구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산 성능도 매우 중요한데요. I/O 구성이 최적화되어 있더라도 GPU 서버 자체의 연산 성능이 떨어지면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GPU 연산 성능과 동시에 GPU 간의 통신 성능을 위해서 엔비디아가 이야기하는 NVLink, NV 스위치를 지원하는 GPU가 필요합니다. 효성에서는 슈퍼마이크로의 HGX GPU 서버를 오퍼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장 성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AI 업무를 위해서 통상적인 일반적인 스토리지가 아닌 초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가 필수로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효성의 솔루션으로 HCSF라고 하는 저장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AI 업무를 위한 익스트림 IO라고 제목을 만들어서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대형 AI 모델의 학습 성능을 위해서는 GPU 연산 및 저장 자원의 성능과 함께 I/O 성능 최적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매그넘 I/O의 GPU 다이렉트 기술을 통해서 이를 구현이 가능합니다. 밑에 보이시는 박스는 매그넘 I/O에 구성된 스토리지 I/O, 네트워크 I/O, 인네트워크 컴퓨팅, I/O 매니지먼트 각 항목이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술들은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와 GPU 다이렉트 RDMA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GPU 다이렉트 RDMA는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GPU 서버 간의 연산 작업에 대한 통신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CPU와 CPU 메모리를 거쳐가는 프로세스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CPU와 메모리 데이터 버퍼를 제거해서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끄는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히 GPU 한두 대 구성이 아닌 10대, 20대, 100대 이상을 클러스터링 하여서 구성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구성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지 I/O 관련한 GPU 다이렉트를 말씀을 드리면 컨셉 자체는 유사합니다. GPU가 디스크에 데이터를 쓰고 송수신을 할 때 동일하게 CPU와 CPU 메모리 간의 데이터 처리하는 프로세싱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 I/O를 개선을 통해서 성능 최적화를 이끄는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효성이 제공하는 연산 자원 위에 지금 말씀드린 GPU 다이렉트 기술을 적용해서 성능 최적화를 이끄는 관련된 내용을 가이드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적화 두 번째 항목으로 성능과 관련돼서 GPU 자원의 연산 성능이 되겠습니다. HGX NVLink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엔비디아사가 만든 보드 일체형의 GPU 서버입니다. 이 HGX란 말이 생소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엔비디아사는 각 서버 벤더별로 엔비디아사가 제조한 보드 일체형의 GPU를 탑재한 장치를 가진 서버를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의 차이는 기존의 PCI 슬롯에 GPU를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GPU 서버 대비 14배 이상의 고성능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테이블을 보시면 이 내용은
엔비디아사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PCI 방식의 4.0 기반의 전체 속도가 64GB/s인 반면에 최근에 나온 하프 아키텍처인 NVLink 4세대는 900GB/s로 14배 이상의 성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대형 모델의 학습 성능을 개선을 원하시는 고객이시라면 이 연산 자원의 성능도 이러한 HGX, NVLink, 엔비디아의 DGX GPU 연산 자원을 검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능 부분 중에 세 번째인 저장 성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HCSF는 저희 효성이 자랑하는 초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입니다. 이 자원이 왜 AI 업무를 위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차트는 히타치에서 전달받은 그림인데요. 아래 보이시는 내용과 같이 기존의 NAS 스토리지로는 그 스토리지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1.25GB/s 이상의 성능치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GPU AI 업무에 있어서 GPU당 요구하는 성능치는 10.5GB/s로 4GPU 서버의 경우에 최소 50GB/s 이상의 데이터 처리 성능이 필요합니다. 저희 효성이 제공하는 HCSF는 82GB/s의 데이터 처리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플랫폼을 위한 저장 자원으로 최적화된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성능 부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장 자원에 대한 효율과 GPU 연산 자원의 효율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저장 자원의 효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효성의 HCSF는 윗단에 보이는 초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과 그리고 콜드 데이터를 오토 티어링을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결합해서 고성능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라고 하는 형태로 고객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성능이 필요한 부분은 NVMe 기반의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고객이 정한 정책에 의해서 자동 티어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경제적으로 저장하면서 원하는 성능치도 유지할 수 있는 AI 플랫폼에 최적합화된 저장 자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에 앞서 말씀드린 저희 효성이 말씀드린 슈퍼마이크로사의 HGX 서버를 같이 공급을 하고 그리고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와 RDMA 구성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능과 연산 자원, 저장 자원과 관련된 AI 플랫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자원을 토탈로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용과 관련돼서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GPU 자원 효율입니다. 그 AI 모델 연산을 하고 학습을 하고 추론하기 위해서 GPU 자원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먼저 VM 환경에 있어서 그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시장에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다이렉트 패스 IO, VCS, MIG, B2퓨전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를 다 설명하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들은 각기 방법마다 장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들이 VM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고객의 에지이즈 환경을 분석을 해서 필요로 하는 가상화 방법들을 취사 선택해서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자문과 컨설팅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GPU 자원 효율을 VM 환경이 아니고 컨테이너 환경 위에서 바로 쓰시고자 하시는 고객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 효성이 가이드하는 방법은 최근에 저희와 MOU를 맺은 레벨업사의 백엔드.ai 솔루션을 통해서 그 기능을 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GPU 분할 가상화라고 하는 컨테이너 기반의 GPU 스케일링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추론 워크로드를 위해서 단일 GPU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형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GPU 자원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연산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내야 할 경우에 이 솔루션을 쓰시면 단번에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이 가능한 이유는 레벨업사가 자체 개발한 쿠다 가상화 계층을 구현한 이 대한민국, 미국, 일본 특허 기능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솔루션의 추가적인 장점은 저희 효성이 제공하는 GPU 연산 자원 위에 레벨업사의 백엔드.ai 솔루션을 통해서 파스 기능인 컨테이너 기능과 GPU 가상화 기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선택해야 되는 항목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향후 유지보수할 수 있는데 더 심플해지는 장점이 있는 솔루션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항목인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나 ERP 시스템, 웹 와스 시스템에 대한 그 개발 운영은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개발 시스템에서 개발을 하시고 품질 시스템에서 점검을 하고 이를 점검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운영 시스템으로 이관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AI 모델에 대한 개발 운영 프로세스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셋에 대한 준비, 두 번째는 모델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의 선택, 그리고 이 만들어진 모델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 평가를 해서 운영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중에 실제 박스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데이터셋 준비와 알고리즘에 대한 선택, 그리고 GPU 자원에 대한 변경, 그리고 개발 툴 버전에 대한 변경 등 인프라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 매우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컨테이너 환경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왼쪽에 보이는 기존의 앱, 좀 전에 말씀드린 ERP나 DB와 같이 잘 정의되고 변경이 적은 시스템들은 기존의 개발팀이 기존의 개발 운영 프로세스로 전통적인 툴 및 인프라로 개발을 하시게 된다면 가상머신 환경에서 동작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최근의 앱인 유동적이고 변경이 많은 AI와 관련된 모델 개발은 데이터 과학자가 빠른 변경 주기에 새로운 플랫폼 위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환경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AI 플랫폼은 컨테이너 운영 환경이 필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효성은 앞서 말씀드린 레벨업사의 백엔드.ai를 저희 인프라 위에 같이 공급함을 통해서 고객의 AI 개발 서비스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가지는 장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엔비디아사의 DGX 레디 소프트웨어로 이미 검증되어 있고요. 국내 선도하는 대기업에서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GPU 분할 가상화 기능을 컨테이너 환경에서 다른 솔루션 없이 독자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컨테이너 환경이 명령어 창에서 키인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면 아주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엔드 유저나 혹은 관리자가 운영 유지보수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AI와 관련된 그 서버 자원, 스토리지 자원과 하드웨어와 성능 최적화를 위한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컨테이너 환경이 가져가는 워크로드 확장 기능을 동시에 가져가는 훌륭한 솔루션으로 저희 효성이 MOU를 맺어서 전체 통합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항목과 관련해서 사례를 2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벤처기업 육성 지원 기관의 통합 AI 서비스의 환경의 기획 설계 구현 사례입니다. 전체 구성도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플하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면 그 VM 기반의 IaaS 플랫폼, 컨테이너 기반의 PaaS 플랫폼, 그리고 개인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 오피스 지원을 위한 VDI 업무 시스템과 GPU 자원을 활용한 분석 환경, 그리고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에서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허브 환경을 전체적으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고객하고 밀접하게 이야기를 해서 기획부터 하고 투비 설계, 실제 구현까지 A부터 Z까지 전체 AI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 효성의 초고성능 경렬 파일 스토리지인 HCSF의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나사 적용 사례입니다. 효성의 HCSF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가 작년 하반기에 GA가 돼서 다른 그 스토리지 벤더들이 이제서야 기능을 검토하고 적용을 하려고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저희 효성은 2019년도부터 나사가 화성에 착륙선을 착륙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이 GDS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착륙 시뮬레이션 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그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GPU 다이렉트를 켰을 때와 그리고 오프했을 때 극단적인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효성은 HCSF의
그 선도적인 사례를 통해서 앞서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저희 역량을 제시해서 실제 HCSF를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세미나 제 발표 주제가 실패하지 않는 AI 플랫폼 도입 전략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장표로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내용을 전략을 세우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사업 방향 수립을 위해서 요구 사항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현재 인프라, 에지이지를 분석을 하시고 어느 범위, 어느 레벨, 어느 수준까지 AI를 업무에 적용하실 건지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전체 플랫폼에 대한 설계를 고려하시게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성능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 AI 플랫폼 설계를 하실 때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점검하셔야 되는 내용과 저희 효성이 제공할 수 있는 오퍼링과 컨설팅과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아키텍처를 어떻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팁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점검을 잘 하신다면 향후의 비즈니스 성과를 이끌기 위해서 구축과 실제 운영을 하실 때 제대로 된 실패하지 않는 AI 플랫폼을 도입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AI 플랫폼 설계를 위한 고려 항목을 박스 형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은 연산자원, 저장자원, 네트워크를 검토를 하셔야 되고, 운영 시스템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구현하실 건지 가상머신 환경에서 구현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과 실제 보유하신, 구매하신 제품에 대한 최적화 부분, I/O 성능 최적화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시게 되면 전체 AI 플랫폼과 관련돼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관련된 AI 머신러닝, 딥러닝 개발 툴과 실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하고 ETL하는 그런 툴들, 그리고 데이터 마트, 하둡과 같은 저장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 컨설팅을 활용해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계, 그리고 모델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면은 실패하지 않는 AI 플랫폼 설계를 위한 고려 항목으로 점검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효성은 이와 관련된 항목 중에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제 인프라 최적화와 가상머신 클라우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 밑에 AI 인프라와 관련된 연산자원, 엔비디아사의 DGX 서버와 슈마이크로사의 HGX 서버를 공급하고 있고요. 저장 자원으로는 초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인 HCSF,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을 인프라를 공급을 하고 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레벨업사의 백엔드 AI와 VMware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기적으로 조합해서 인프라 최적화인 GPU 가상화나 GDS 기술을 적용시킨 형태로 통합 플랫폼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한 자문 컨설팅, 계획 설계, 구축 수행까지 저희 효성이 한 번에 고객이 궁금해하신 부분을 가이드하고 컨설팅하고 설계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 플랫폼을 검토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저희 효성한테 연락을 주셔서 궁금하신 부분을 해결해 가시고 실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시고 비즈니스 성과를 도출하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컨설턴트님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제공하는 AI 플랫폼과 우리 전문가분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적인 AI 프로젝트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참석하신 CIO께서도 각자의 기업 전략 수립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귀한 강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